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전히 빨간불은 유지되는데 약간은 좀 주춤주춤하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장 상승 종목군들이 지금 1,400여 개, 장초반엔 1,800개 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4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에서 6종목 골라왔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징주 6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에 좀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단지 좀 빠르죠.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이 추후에 이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단계 끝이 날지에 대한 판단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6%가량 현재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8%가량, 8.9% 중가 기준이죠. 8.9%가량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좀 단기 추세가 상승세가 조금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가격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 위치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어제 5일선, 21선을 이탈하게 되는 이 음봉이 단기 추세 정도는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의 이유는 뭐 미국 군안 건조의 어떤 역량 강화, 뭐 이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MRO 사업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뉴스의 어떤 그 신선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미국 근황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 추세 이탈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저가 매수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어제 조선하고 방산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또 수렴매가 도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LS 좀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의 대주주인 호반그룹이 이 LS의 지분을 매입했던 소식이 좀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LS전선, 그러니까 LS의 자회사인 LS전선과 그리고 호반그룹의 자회사인 대한전선 임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적 케이블 관련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그 분쟁, 뭐 소송까지 뭐 얘기가 나온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추후로는 좀 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그 고리와 아인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영풍의 어떤 지분을 매입한 부분들, 영풍의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서 이권 행사를 이제 방해할 목적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호반그룹의 이 LS의 지분 매수를 한번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분쟁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됐을 때 조금 더 우위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게 어떤 지분 매입이지 않나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잡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분쟁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11%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12만 5천 원대 돌파가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의 연속성이 나온지 여부가 중요하고 분쟁 이슈라면은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만 5천 원 돌파 여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양자 관련주입니다. 정말 죽지도 않고 또 안내라는 그런 각색 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한국첨단 소재가 26%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 양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도 좀 양자 산업을 좀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가 양자 정책 컨트롤 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양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테마 최상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첨단 소재가 25%,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KCS, ICTK, 코이버. 최근에 ICTK가 좀 더 시세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만약에 계속 가는 차트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첨단 소재보다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ICTK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뭐 한국첨단소에도 여기서 추세를 돌려주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ICTK가 조금 더 차트적으로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호문은 누가 보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정책 테마라 봐야 되겠죠. 어떤 산업의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정책 테마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조선방산 좀 우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세를 계속 좀 살려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방산 종목들 대비해서는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한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 아시겠지만은 국방력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 증액 그리고 덴마크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국방력 강화를 하는데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측면, 빠른 배송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의 쾌드 전차 추가 계약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빠른 시일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4월달 전에는 뭐 뉴스 추가 계약 소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추세가 꺾일지 아니면 그 뉴스가 나오고 꺾일지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추가 계약에 대한 뉴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전후로 해서는 조금 이제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고점 9만 원 돌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좀 즐기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지금은 이제 믿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한 5거래일 정도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를 말씀드리고 단기 뭐 5거래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추세가 좀 더 가팔라지게 된다라면 지금 추세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에서 조금 더 가팔라지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하나에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산 테마도 엮였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한미합작 우주망원경 그 스피어 X가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오랜만에 우주항공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에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태용,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뭐 한국컴퓨터는 종목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요 뉴스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됐던 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뭐 화성 프로젝트를 취임 당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뭐 방산 쪽과 엮여 있는 쪽을 제외를 하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쪽은 트럼프 정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리기판 시험 생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인데 오늘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2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온 상황들인데 그러면서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 5월달 고점인 36,000원대 돌파 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얘기했죠. 전고점 32,500원 그리고 2차적인 고점은 36,000원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례차례 좀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이제는 뭐 기대감이 아니라 상용화가 이제 무르익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밸류체인 쪽으로 진입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캠트로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종목 봤습니다. 그리고 점성시크릿 본편 10시부터 좀 더 긴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기서는 반도체 오늘 상당히 강하죠. 미증시에서도 그랬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인데요. 수요 회복세 보이는지 반도체 부분 집중 조명해 봅니다. 거기에다가 방산 섹터 계속 강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대장은 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선 방산 섹터 내에서 현대로템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뒤를 이을 만한 종목군들이
있을 것인지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2시 증권 통팟도 있죠? 퀴즈 10문제 다 맞추시면 공평하게 상금을 나누어 갔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친구 초대 이벤트 오늘도 있습니다. 초대해주세요. 그러면 초대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TTR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도 중복 참여 가능하니까요. 친구가 많으신 분들 더 좋겠죠.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추천 이벤트도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의 힌트도 나갑니다. 오늘 퀴즈 10문제 가운데서는 바로 이 단어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학회입니다. 학회라는 단어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마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개장은 증권통 체크인 스탁에서 이슈로 다뤄봤던 내용이 이 제약바이오 학회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소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학회들이 줄지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학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문제는 모릅니다. 그런데 힌트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잡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개장은 증권통보다 마감은 증권통에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마감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학 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